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로그인 요청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아니죠, 여기에 리소스 어디 갔니? 리소스요, 어디 갔나? 빌드 웹 컨텐츠에 있죠. 리소스 웹 컨텐츠 밑에 리소스 폴더를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어차피 한번 뭘 하든 해볼 거니까 해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따로 만듭니다.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링크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이렇게 링크 이렇게 해서 링크를 쓰면 우리가 충분히 유효성 검사라든지 여러가지 검사를 하든 아니면 클라이언트 단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꾸미기도 꾸미고 좀 생동감 있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그걸 좀 더 조금 집합화 시켜 놓은 게 이제 jQuery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초기화 파라메타들이 있어요. 초기화 파라메타. 그래서 초기화 파라메타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웹.xml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고, 왜 이 파라메타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들어왔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이거죠. 오늘 왜 이래 되게 피곤하네. 왜 이러지? 자, 아무튼 서블릿 초기화 파라메타에서 서블릿 컴피그는 뭡니까? 우리 서블릿 컴피그는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맞나요? 예, 제네릭 뭡니까? HTTP 서블릿인가요? 제네릭 서블릿이 얘를 구현을 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서블릿이 우리가 생성될 때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접속하게끔 좀 만들어주고 싶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이제 따로 지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파라메터 값으로 넘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맞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경로나 ID 정보 등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것만 초기화 파라메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서블릿이 생성될 때 초기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웹.xml에다가 여러 가지들을 작성을 할 건데 그것들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xml에 기술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서블릿 파일에서 서블릿 컴피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아울러 초기화 파라메타는 웹.xml이 아니고 역시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과 유사하게 서블릿 파일에 init 파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블릿과
web.xml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규칙을 초기화 파라미터를 준다면 당연히 우선시가 되는 거는 web.xml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우리 웹 URL 매핑할 때 해봤잖아. 예. 그래서 web.xml 파일에 우리가 초기화 파라미터 해서 자 서블릿을 만들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고 서블릿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web.xml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자 init바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특정 서블릿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가지 자바 파일, 서블릿 파일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에 서블릿 이름은 서블릿 init 바람이다. 그래서 이거의 경로는 이거다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생성될 때 init 바람 해가지고 초기화 파라미터를 내가 id 바람 네임을 id로 하나를 주고 그리고 그 값이 abcdef다 이런 뜻이고 역시 두 번째로 init 바람 자 패스워드는 1, 2, 3, 4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를 이제 패스를 주는데 자 이런 형태로 내가 이 경로를 내가 패스로 지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요렇게 해놓고 나서 자 보시면 특정 서블릿 파일을 생성할 때 초기에 필요한 값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web.xml 파일에 init 바람 태그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서블릿 파일에서 이제 그거를 서블릿 컨피그로 우리가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init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특정한 서블릿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죠. 서블릿 매핑을 해서 서블릿 init 바람 이놈을 자 이렇게 똑같이 해서 자 URL 패턴 우리 예전에 해봤듯이 init 바람으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서블릿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얘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같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서블릿 직접 그 서블릿 파일에서 여기에 지정했던 값들을 우리가 지정했던 이런 값들을 이렇게 get init parameter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뭐 통상 뭐 this.get init parameter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서블릿 컨피그가 HTTP 서블릿의 조상이죠. 맞나요? 조상 클래스가 구현을 했으니 얘도 똑같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을 읽어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 뭐 ERP를 예를 들면 시스템을 예를 들면 관리자 권한 있죠.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그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서블릿에 이거는 관리자가 들어가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굳이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도 web.xml에 기술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한 형태로 저는 한번 몇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됐죠? 예. 이게 바로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에서 중에서 특정 서블릿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초기화 파라미터를 객체 생성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은 이제 서블릿 컨피그에 있는데 역시 초기화 파라미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이전 장은 web.xml에다가 기술하는 거고 이거는 서블릿 파일에 서블릿 파일에 직접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앞에다가
파일 뭐 이 서블릿 네임 위에다가 웹 서블릿 해서 URL 패턴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itFaram이라고 해서 web.initF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name, value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상당히 난잡해지는 게 있죠, 그죠? 난잡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XML, web.xml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선 장에서 우리가 web.xml을 이용해서 특정 서블릿 파일에 파라메타를 초기화를 했다. 이번에는 직접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막말로 이게 먹히게 하려 그러면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web.xml보다 web.xml이 얘보다 높죠? 맞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려 그러면 당연히 web.xml 거는 주석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확인을 해 보려 그러면 그런 게 요렇게 이제 서블릿의 초기화 파라메타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괜찮으나 여러분들이 그는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죠. 근데 통상 관례상은 web.xml에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지금 몇 분 지났지? 요거는 다 됐네. 하자 그냥. 자, 이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의 프로젝트가 곧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명이 곧 뭐라고 했어요? 에?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 명, 웹 어플리케이션 명, 프로젝트 만드시잖아요. 프랙티스 챕터 1이라든지 이래 만들잖아. 그럼 그걸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로를 말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텍스트 패스, 즉 컨텍스트, 이 웹 어플리케이션, 즉 프로젝트 이놈은 여러 가지의 서블릿 파일과 여러 가지의 웹 컨텐츠에 있는 JSP 파일과 때에 따라서는 CSS도 있을 거고 자바스크립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DAO, DTO 객체도 있을 거고 있단 말이지. 맞나요? 그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역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컨텍스트 파라메타라고 해요. 앞에 컨텍스트가 붙었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다 쓸 수 있는 파라메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 컨텍스트 파람을 주지 않고 서블릿 특정 서블릿 지정하고 init 파람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서블릿 만들고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파라메타를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해요. 기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특정 서블릿이 아니고요. 모든 서블릿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컨텍스트 파람 태그는 서블릿 태그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뭘 값을 쓰자라고 이제 협의가 되면 web.xml에다가 기술하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앞의 장은 특정한 즉 스페셜한 서블릿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컨텍스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여러 서블릿에서 한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서블릿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얘는 전역이고 앞에 놈은 로컬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초기화 파라미터를 가져다 쓰는 방법, 특정 서블릿은 보셨다시피 initForum이고요. 모든 서블릿은 컨텍스트가 앞에 붙는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를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또 역시 컨텍스트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웹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이 말이 곧 이 말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 얘를 리스너는 듣는 놈이다. 그죠? 예. 우리 리스너 많이 봤잖아. 그죠? 개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자식이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잘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안 했나요? 우리가 최초로 서블릿이 만들어질 때 뭐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됩니까? 예? 생성자가 먼저입니까? 이닛이 먼저입니까? 예? 다 까드셨군요. 생성자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호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닛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 예?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이제 요청이 오면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그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호출이 됩니까? 요청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호출이 돼야 돼? destroy가 호출이 돼야 되죠. 물론 annotation을 붙여서 post constructor 그리고 또 골뱅이 붙여서 pre destroyed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메서드 만들면 각각 그 해당 용도에 따라서 생성자 이전에 호출이 되던가 아니면 destroy 끝나고 또 호출이 되던가 후처리할 때 그죠?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라이프 사이클을 모르면 됐죠? 예. 그래서 자 봅니다. 생명 주기를 감시하는 리스너가 있다. 그게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인데요. 이 리스너에는 두 개의 추상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는 컨텍스트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해당 메서드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시작과 종료 시에 호출이 되는데 보시면 context initialized 그리고 context destroy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역시 뭡니까? 웹.xml에다가 listener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listener 태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스가 어디 있느냐, 이 클래스 파일이 어디 있느냐 경로를 주면 되는 거고요. 만들 때 자 어떠한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서블릿 리스너, 컨텍스트 리스너를 구현을 하면 이 두 개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웹 리스너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놈은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감시를 하는 놈이다 보니까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ontext destroyed 그리고 context initialized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에도 이거를
하나라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웹.xml에다가 지정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코드, 만들어 나갈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거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그렇죠. 얘를 리스너가 시작하고 뭡니까? 파괴될 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해주는 게 바로 그거를 해주는 자식이 바로 톰캣이죠. 서버죠. 그래서 서버의 시작을 우리가 컨트롤 F11을 서버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비록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술을 했다고 할 값이라도 프랙티스 챕터 20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얘는 콘솔에 찍힌다 이 말이에요. 왜? 톰캣 기반이 톰캣 서버가 실행이 되고 끝이 날 때 얘네들은 호출이 되니까요. 이해갑니까? 예.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웹.xml에 기술하는 거 혹은 이렇게 웹 리스너라고 어노테이션을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각각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요까지 이론은 하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끊을게요.